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최정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Gun-based anomaly detection and localization of multivariate time series data for power plant라는 논문입니다. 2020년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nd Smart Computing에 발표된 논문이고, 실제 파워플랜트에서 나오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간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을 제시해서 유의미한 성능을 나타낸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논문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문 소개는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트로덕션, 그리고 프로포즈드 메소드, 실험, 그리고 결론 순으로 하나씩 설명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 소개에 앞서서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은 노멀티 디텍션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정의가 있기보다는 어노멀리 디텍션이나 노멀티 디텍션은 서로 이렇게 상호 교환을 하며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노멀티 디텍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리뷰 오브 노멀티 디텍션이라는 그 서베이 논문에 나온 한 표현에 빌리면 novelty라는 것은 new and not resembling something formerly known or used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novelty detection, 즉 anomaly detection이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에서 나타날 때 이를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그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노멀티 디텍션은 보통 노멀 데이터는 쉽게 가용을 할 수 있지만 노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멀티 디텍션, 즉 어노멀리 디텍션에서는 노멀 패턴인 그 X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할 때 모델의 그런 노멀리티인 M 세타 값을 찾아서 그런 어노멀리 스코어 ZX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ZX 값이 보통 이 스레시홀드를 초과를 하게 되는 이렇게 벗어나는 값들을 어노멀리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때 ZX는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선으로 된 것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게 됩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태스크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다별량 그 시계열 데이터는 여러 산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고, 이를 분석을 하고 활용하는 범위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된 그런 어노말리를 찾는 것이 다별량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서 어노멀리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딥러닝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들입니다. 먼저 순환신경만 RNN과 LSTM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미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RNN은 그런 어떤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는데 효과적인 딥러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좌측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RNN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서 현재까지의 그런 입력 정보를 받아들여서 입력 정보를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새로운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이 네트워크가 기억을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서 이 시퀀스 전체의 정보를 요약하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시퀀스가 길어지게 되면 이 장기적인 그런 기억에는 이렇게 롱텀 디펜던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게 LSTM 모델인데 이 LSTM 모델 같은 경우에는 Long Short Term Memory의 약자로서 LSTM이라고 불리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Long Term Dependency를 해결하기 좀 위한 그런 네트워크로서 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 그 셀 스테이트에 기억해야 될 정보와 잊어버려야 될 정보들을 각 게이트에서 학습을 해서 긴 시퀀스에 입력이 오더라도 잘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그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에도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는 그러나 이 변수의 멀티베리어블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는 그 변수가 좀 멀티베리어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은 경우의 태스크인데 변수의 개수가 이렇게 증가를 함에 따라서 그런 코릴레이션 정보를 학습하는 데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좀 한계점이 있고 또한 이게 시계열이 좀 길어질수록 그런 컴플렉시티, 컴퓨테이셔널한 컴플렉시티, 즉 시간 복잡도가 좀 커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미지 프로세스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컨볼루션 필터를 통해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즉 그림을 보시면 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히트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멀티베리어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2D 이미지로 변환하는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왔는데요. 유니베리티드 그 데이터에서 셀프 코릴레이션을 인코딩한 연구가 있었고, 또 멀티베리어트 상황에서는 변수 간의 그런 이너 프로덕트 기반의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해결했던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연구들이 있었지만 실제 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에는 그 실제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에서 그는 그 멀티베리어트 센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실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멀티베리어트 이미징을 통한 방법에는 아직 많은 연구들이 좀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런 멀티베리어트 이미징을 위한 그런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GAN이라고 불리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입니다. 보통 이 GAN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고 고차원의 데이터를 가진 이미지나 비디오 데이터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아노간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노멀 데이터에서 노멀 데이터 분포에서 레인턴트 스페이스를 학습을 한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가 노멀 분포인지 아니면 학습된 레이턴트 벡터 스페이스의 그런 리매핑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GAN 방식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주로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LSTM RNN 구조의 GAN 방식이 또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많이 제한이 되었는데 어드베서리얼 트레이닝을 바로 이렇게 적용하는 모델은 최적화를 하는데 막대한 컴퓨테이셔널한 컴플렉시티가 요구된다라는 한계점이 있다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이제 관련된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멀티베리어 타임 시리즈 이미징을 위해서 변화하는 방법과 새로운 그런 간 기반의 이상 탐지 방법론을 제안을 합니다. 제너레이터가 디스턴스 이미지 시리즈를 다음 디스턴스 이미지로 매핑하는 것을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고 컨볼루션 필터를 통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템포럴한 관계뿐만이 아니고 멀티베리어트의 그런 코릴레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본 논문에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럼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 이미징 방법입니다. 각 시점에서 베리어블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반영을 하는
매트릭스를 구성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식을 보면 이 X는 각 n차원의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나타내는 벡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각 벡터 간의 거리 측정은 유클리디안을 포함을 해서 뭐 어떤 그런 디스턴스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트랜스포메이션은 스파셜한 정보로서 센서 사이의 그런 인터코릴레이션 정보뿐만이 아니고 타임 세그먼트 상의 그런 템포럴 정보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에버리징 프로세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그런 임펄스 노이즈에 대해서 강건하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 매트릭스는 노멀인 조건에서 막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앱노멀 컨디션 상에서는 이 노멀 샘플과는 이렇게 다른 형태의 매트릭스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멀과 어노멀리 그런 컨디션 상의 다른 형태를 가지고 어노멀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그런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이용한 개한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데이터로 그 노멀 분포를 학습을 하고 제너레이터는 인코더와 이렇게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스킵 커넥션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템포럴한 그런 정보를 포착하기 위해서 이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 레이어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변수 간의 그런 코릴레이션을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스파셜한 인포메이션을 추출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디스턴스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걔네에 들어가게 돼서 그 다음 디스턴스 이미지를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 디스턴스 이미지와 그렇게 에스티메이트 된 디스턴스 사이에 레지듀얼 로스와 그런 디스크리미네이션의 그 피처 로스를 결합을 한 형태로서 어노멀리 스코어 펑션을 추론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뒤에서 로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드버서리얼 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버서리얼 로스는 트레이닝 프로세스의 안정화를 위해서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이 S가 하나 빠져 있는데 트레이닝 프로세스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라디언트 페널티를 갖는 그 더블 겐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버서리얼 로스는 지금 보시는 시각과 같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드버서리얼 로스를만 이렇게 최소화를 하게 되면 제너레이션은 디스크리미네이티브를 잘 속일 수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지만 이 어드버서리얼 로스만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하게 된다면 제너레이트의 그 트레이닝 데이 제너레이터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그런 컨텍스츄얼한 인포메이션을 학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 때문에 리컨스트럭션 로스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L2 디스턴스보다는 L1 디스턴스를 적용을 해서 이미지가 흐릿해지는 것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리컨스트럭션 로스, 지금 시계에 보이는 것처럼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로스는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그 어드버서리 로스와 리컨스트럭션 로스의 그런 웨이트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서 이 두 개를 결합한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노멀리 스코어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 피처 로스와 리컨스트럭션을 결합을 한 값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피처 로스는 지금 상단의 식과 같습니다. 그 T 시점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마지막 레이어를 통과한 디스턴스 이미지와 T-윈도우에서 T-1 시점 사이에 그 시점에 그 디스턴스 이미지 벡터의
차이를 계산을 하는 것이 피처 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노멀리 스코어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피처 로스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결합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게 되는데, 그 노멀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노멀 데이터와 분포가 다를 경우에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처 로스를 통해서 피처 스페이스에서 그 인풋 이미지와 제너레이트된 이미지의 그런 다른 점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 이 피처 로스고, 이 두 가지 이 로스를 피처 로스와 리컨스트럭션 로스 두 가지 로스를 결합을 해서 어노멀리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게 되는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논문에 대해서 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논문은 실제 스마트 파워 플랜트에서 플랜트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그 모델이 성능이 우수함을 증명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던 데이터셋은 그 1Hz의 그런 인터벌에 갖는 데이터였는데, 타임에 대한 인덱스는 약 69만 포인트 정도 되고, 피처는 약 193개의 타임 시리즈 센서에 대한 피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는 정상인 데이터로만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구간에 있는 정상인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을 하였고, 이 사용에서 뒷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총 4가지의 abnormal 이벤트가 있는데, 테스트셋의 그 4가지 abnormal 이벤트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처리는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했고,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빙 에버리지 필터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디스턴스 매트릭스 앞서 설명드린 그 디스턴스 매트릭스는 타임 듀레이션은 D는 10인 값, 그래서 인덱스가 0부터 9까지가 되고, 윈도우 사이즈는 30으로 정해서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정리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겟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간 구조를 사용을 했는데, 이 사이클 간에 사용했던 사유는 그런 언페어드 이미지에 대해서 잘 작동을 했기 때문에 페어하지 않은 언페어드 이미지에서 사이클 간이 잘 우수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사이클 간 구조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파워 플랜트 데이터는 이 다이내믹 피지컬 그런 프로퍼티가 그 매 순간 이게 다양한 센서로부터 기록이 되는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 플랜트 밸류를 이제 탐지를 할 수 있는데, 이 파이널 그 파워 플랜트의 그 파워를 보시면 어노멀리 스코어가 위에 상단에 있는 표가 어노멀리 스코어에 대한 표고, 이 파워 값이 하단에 있는 값인데, 이 파워가 이게 하단에 이렇게 하락할 때 어노멀리 스코어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신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파워가 플랜트의 값이 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상점을 가질 때 어노멀리 스코어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을 통해서 어노멀리 스코어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그 파워 아웃풋 밸류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어노멀리 밸류가 막 증가를 하게 되면 또 인풋 센서에 어떤 어노멀리가 발생을 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측에 보시면 이 그림도 나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어노멀리 파트에 대해서 테스트 데이터셋과 제너레이트된 그 이미지로 차이로부터 얻은 그 레지듀얼 이미지를 통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A라고 표시된 곳은 그 노멀 스테이트상의 이미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트는 테스트 이미지를 거의 비슷하게 생성하게 됩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앱노멀 환경에서의 그런 이미지인데, 이렇게 앱노멀 스테이터스에서는 그렇지 않게 다르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는 오직 그 노멀 패턴에서만 적절하게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노멀리를 탐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느 쪽에 어노멀리가 있는지 하이라이트 팁을 통해서
어떤 센서에 나타나는 어노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살펴보았는데요. 논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본 논문에서는 다음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그 디스턴스 이미지라고 불리는 타임 시리즈 이미징 방법을 통해서 제너레이터는 디스턴스 이미지 시리즈를 다음 디스턴스 이미지로 매핑하는 것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템포럴한 관계뿐만이 아니고 컨볼루션 필터를 통해서 멀티베리어트 코릴레이션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 인코더는 그런 템포럴한 그 인포메이션과 인터코릴레이션을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실제 데이터인 그 파워플랜트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레시듀얼 2D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그 직관적으로 어노멀리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논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